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국가혁명당은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 위에 눈물 흘려야, 네, 자영업자들 빚내 돌려막다 폐업,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들 또 중소상인들의 고통이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기사를 읽다가 진짜 눈물이 나네요. 진짜 너무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어, 이분들 지금 이 한 카페 연합회의 대표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이 너무 늦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집합금지 제한업소는 이미 문 닫은 상태고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도 안 되니까 제2금융권 갔다가 이자 못 내서 사채 쓰고 또 사채에 사채를 쓰다가 바닥에 처박혀 있다면서 한강에 빠져 죽고 전기세 13만 원 석 달치를 못 내서 전기가 끊기고 가게 비워놓고 도망간 사람도 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진짜 그 현실인 겁니다. 현실. 그래서 진짜 이 정부가 이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 중소상인들 또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정말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하고 공무원들, 이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도 그 토론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저 사람들 이제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정치인, 공무원 다 이 진짜 50% 이상 감봉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국민들만 고통을 받으니까 도리어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 자영업자의 이유 있는 아우성 대출로 버틴 1년. 대출로 1년 동안 계속 버텨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코로나 손실 보상 제자리 걸음 최후 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네. 네, 지난해 처음 빚낸 자영업자 대출만 14조 돌려막기 하다 폐업했다. 네. 자영업자 대출이 800조를 돌파했대요. 800조. 네, 800조를 돌파한 정황입니다. 그랬다고 또 희망이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랬다고 지금 뭐 장사가 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황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은 지금 줄파산하고 있고 더는 못 버티겠다 이 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살 사망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예? 그러니까 생활고 때문에 지금 가계빚이 1765조 이런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현상 국가 예산 70% 절약해서 국민에게 반환한다.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의 등장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국가혁명당은 왜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도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거나 허경영 후보에 현실적으로 부응하지 않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 그냥 국민들이 아직 배가 덜 고파가지고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많이 해봤지만 정책을 국민에게 알린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각종 방해 공작도 굉장히 많고 언론의 공작도 많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저 친북, 좌익 친북 세력들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중국의 공작도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혁명당이 나서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허경영 후보의 정책이 정말 살려 우리 국민들을 살릴 수 있어. 그런데 국가혁명당이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진짜일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를 하는 정당 입장에서는 믿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게 만들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진짜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진정성을 알아주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게 퍼져나간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도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국가혁명당 차원에서 정말 당을 혁신해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명예대표라고 이렇게 허경영 명예대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당 대표가 있지 않겠어요? 네, 명예대표 있으면 당 대표가 있을 것이고 그 당의 최고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의 무슨 위원장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야, 지금 우리가 이런 손실 보상 문제라든지 이 코로나 문제라든지 또는 허경영 후보의 정책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동맹을 하고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서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지금 뭐 배가 덜 고파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정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유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하고 진정성을 얻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보셨잖아요. 민주당이 진정성을 못 얻으니까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회초리를 맞았죠. 네, 회초리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허경영 후보는 1.07%로 3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능성은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은 있는데 더욱더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믿음을 줄 수 있을까? 국민들이 진짜 허경영 후보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찾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나는 3.3 정책을 보고 허경영 후보를 지지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 여기만 정인태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에 허경영 후보를 왜 안 찍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허경영 정책은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정책은 뭐 코로나 지원금을 주는 걸 보니까 허경영 씨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사기꾼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국립한국국제대학교 특임교수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혹시 허경영 후보를 찍으셨나요? 안 찍었다 그래요.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그냥 뭐 개그맨 아니에요? 개그맨보다 더 웃긴 아저씨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물어봤어요.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 허경영 후보 이번에 어떻게 찍으셨나요? 안 찍어. 왜 그랬어요? 그 사람 찍었다가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설명을 하니까 그래요. 그냥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예? 또 제 이제 그 제자분을 만났어요. 제가 만나서 물어봤어요. 이번에 어떻게 뭐 허경영 후보를 좀 찍으셨나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좀 사이비 사기꾼 아니에요? 교수님이 왜 그분을 지지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한참 설명을 했어요. 한참. 그랬더니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조금. 네, 조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게 현실이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면은 현실 정치해야 된다 우리가. 진짜 유권자가 국민이에요. 국민. 유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을 설득시켜야 되고 국민에게 믿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당신들이 알아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게. 그러면 뭐 그런 정당이 우리나라에 지금 51개가 활동하고 있는데 51개 정당들이 지금 46개의 정당과 5개의 창립 추진 위원회가 결성된 창립 추진 준비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러면 46개 정당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원내에 진입한 정당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활발하게. 그러니까 국가혁명당이 맞아요. 정책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허경영 후보의 정책만이 국민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변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국가혁명당이 진짜 저 이준석 그 정당 국민의힘처럼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거기서 막 그 당대표 경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이 중소상인들이나 또 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막 참여해가지고 그 정당에서 진짜 허경영의 3.3 정책을 실현하자. 우리가 허경영 대통령 후보를 밀겠다. 예?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언젠간 깨닫겠지. 이렇게 하다가는 세월 다 가는 겁니다. 그냥. 예, 이게 저는 그냥 소시민이잖아요. 소시민. 예, 대한민국 소시민으로서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희망 고문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정말 정책이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지지 선언을 한 건데,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서 1.07%로 3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2위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현실인 겁니다. 그리고 허경영 후보가 6번을 낙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6번을 낙선할 동안 다 국민 탓만 할 것인가? 국민이 못 나가지고 못 알아본 거다. 이렇게만 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이해시키거든요, 항상. 왜냐면 내가 막 설명을 해놓고, 아이, 저 학생들이 바보라서 이해 못했어. 그러면은 선생으로서 제가 좀 자질이 부족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시킬까? 또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해시킬까? 이런 거를 끊임없이 연구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이든 또 다른 학자들의 이론이든 이런 것들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게 저의 역할이란 말이죠. 정당도 그래요. 3.3 정책이 너무나 좋고 한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어낼까? 이거는 그 정당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46개 정당이 뭐 별의별 정당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러한 정당이 다 정책들은 훌륭해요, 보면은. 그런데 국민한테 알려지지 못하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허경영 후보는 이미 이제 국민한테 알려졌어요.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기꾼, 사이비, 또 뭐 그냥 뻥쟁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바꿔내자. 그리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이런 손실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직접 지금 국민들이 어디 수준에서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가. 예? 딱 보니까 그래, 모병제 문제. 그러면 모병제 문제 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젠더 문제. 그러면 또 젠더 문제 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손실보상 문제. 그래, 손실보상 문제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달나라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뭐 공상 영화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나라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철저하게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현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가 이렇게 이런 발언을 했어요. 정말 허경영 대표 기성정당의 잠룡, 포퓰리즘, 국가재정 심각히 위협한다, 경고한다. 이런 거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예산 70% 절약해서 국민에게 반환한다. 그쵸? 굉장히 좋잖아요. 이렇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또 현금 공약 늘자 허경영 정치인들 내강연 보고 성장하길,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건 그 현실에 직시한 그러한 끊임없는 움직임과 국가혁명당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 최고위원들은 회의를 열어가지고, 야, 지금 이게 뭐 여러 정당들이 포퓰리즘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데 허경영 후보에 비판하는 것을 계속 제보를 하자. 언론에 제보를 하고,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자. 또 청년당들이 생기면 우리 청년당도 조성하고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 손실, 예? 이 보상 문제 우리가 앞서 나가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 무엇인가? 예?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줄이고, 지방의원들도 줄이고, 정부 예산 70% 아껴가 국민에 나눠주고, 지금 이게 시급한 상황이다. 일단은
긴급 상황, 긴급 지원부터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허경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진짜 양쪽 하나, 양쪽 하나 해가지고 우리 진짜 이 코로나 보상금 문제 해결하고 절실하게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뭐 정당은 지금 활동하지 않고 있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는 6번 낙선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걱정하는 것은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 희망이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살할 겁니다. 예, 많은 사람 자살하고 또 이 지금 도둑놈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데 도둑놈들은 더 판치겠죠. 도둑질 더 판치고 그 사람들은 뭐 자영업자들 죽건 뭐 죽든지 중소상인들 죽든지 별로 신경 안 써요. 예? 그냥 술 퍼먹고 그냥 자기들 그냥 요즘에 보잖아요. 그 어디 뭐 유흥업소의 공무원들이 막 잡히고 그러잖아요. 국민들 신경 쓰겠어요. 유흥업소에서 지금 뭐 여자들 끼고 술 마시고 그게 지금 좋은데 다른 생각 하겠습니까? 젊은이들도 그래요. 젊은이들도 20대 30대 젊은이들도 훌륭한 젊은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정부 돈을 빼가지고 술 처먹을까 이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그냥 일반 단체 무슨 봉사단체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서 돈 탈까 뭐 어떻게 하면은 머리를 써가지고 정부의 돈을 타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유흥업소 가가지고 술 먹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직접 만나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진짜 현실 정치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 그 고통을 피부로 같이 느껴주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때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진정성을. 그때 진짜 무서운 지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